한국군. 미국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군대잖아. 영국 명문대학 강의실에서 한국 장교는 차가운 조롱과 무시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가 끝난 후 냉소적이던 서양 장교들과 교수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지훈 소령입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 3층 국제군사전략 포럼 강의실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젊은 군사학도들과 현역 장교들이 모여 군사 전략과 국제 안보에 대해 토론하는 권위 있는 모임입니다. 저는 국방부 파견으로 영국 국방대학에서 6개월간 연수 중이었고 한국군의 역사와 전략에 관한 특별 발표자로 오늘 초청받았죠. 강의실 문 앞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중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군. 미국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군대잖아. 이 말에 강의실 문을 열기 직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았죠. 과거 전쟁에서도 맨날 밀렸던 나라 아닌가요? 솔직히 오늘 발표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 장교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편견은 이제 익숙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든 태블릿을 꽉 쥐고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약 10명 정도의 청중과 각국 군사학도들과 현역 장교들, 그리고 킹스 칼리지의 교수진까지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 시선들 속에서 의문과 의심, 그리고 일부 얼굴에서는 노골적인 무관심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발표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영국 왕립국방대학 교수로 보이는 노신사가 표정 관리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미국 유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준비한 발표는 한국 군사 전략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응용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줄에 앉은 젊은 영국 장교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금발의 파란 눈동자, 그 눈이 의심스러운 듯 좁아지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미국 따라하기 전략 말고 뭐가 있다고. 작게 들려온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런 시선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연수 중인 6개월 동안 저는 늘 동양인 장교로서의 벽을 실감해왔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차가운 시선들을 바꿔놓겠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요. 프레젠테이션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고대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거대한 군대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19년 거란이라는 강대국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고려군은 불과 3만에 불과했죠. 숫자만 보면 패배가 명백한 전투였습니다. 앞줄에 금발 장교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스마트폰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이끈 군대가 10만 거란군을 완전히 섬멸했으니까요. 몇몇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호기심이 생겨난 듯했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의 결과였죠. 강감찬 장군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지형과 심리전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먼저 고려군은 적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란군은 개활지에서의 기마 전투에 특화된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감찬 장군은 험한 산악 지형으로 적을 유인했죠. 여기 귀주라는 지역입니다.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서 거란군은 고려군이 퇴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죠. 산악 지형으로 들어선 거란군은 사방에서 공격받았습니다. 고려군은 사전에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일제히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이 정확한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전투는 고려사, 거란의 역사책 요금사, 그리고 송나라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세 나라의 역사서가 모두 이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적국인 거란의 기록에도 참패로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줄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을 확인하고 있는 듯 했죠. 이 전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쟁은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수적 우위도 3배 이상이었죠.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지형, 날씨,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완벽한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한 표정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창밖만 바라보던 교수도 이제는 제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죠. 귀주대첩의 전략은 현대 군사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비대칭 전력의 활용, 지형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현대 군사훈련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한국군의 훈련에도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기동훈련,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프랑스 군사학교에서 온 듯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이 현대 한국군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서구의 군사 이론과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군은 5천년의 전통과 현대 군사 이론을 융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강감찬 장군의 유인 전술은 현대 한국군의 기동전 교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을 유인하고 취약점을 공격하는 전술이죠.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고려 시대의 배와 화포를 그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고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강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이제는 모든 시선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여러분, 유럽에서 최초로 해상 전투에 화포가 사용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자 앞줄에 앉은 영국 해군 장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5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투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보다 100년 이상 앞선 1380년 한국의 고려시대에 이미 함선에 화포를 탑재하여 해전에서 승리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해군 역사를 전공하는 듯한 한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것이 바로 진포대첩입니다. 1380년 고려의 최무선이라는 과학자는 화약 제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약을 이용한 화포를 함선에 탑재했죠. 스크린에 고려시대 화포 복원도와 실제 발굴된 화포 유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진천외라는 화포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적선을 파괴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진포대첩에서 고려 수군은 이 화포를 이용해 왜구 선박 500척을 단 한 번의 전투로 괴멸시켰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영국 군사사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전투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국이 유럽보다 화포를 먼저 썼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을 실전에 적용하는 속도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마자 즉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전장으로의 전환이 신속했죠. 이러한 신속한 기술 적용 능력은 현대 한국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죠. 진포대첩은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기술 혁신으로 승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모두가 집중하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스마트폰만 보던 학생들도 이제는 필기를 하고 있었죠. 진포대첩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이순신과 한산도 대첩이라는 제목과 함께 거북선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해군 역사상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제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3전 23승. 완벽한 전적을 가진 제독 말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가 바로 이순신 제독입니다. 16세기 말 조선의 해군 제독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함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그의 전술적 천재성이 빛난 전투였죠. 영국 해군 출신으로 보이는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넬슨 제독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뛰어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3전 무패라는 건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넬슨 제독은 위대한 해군 지휘관입니다. 다만 이순신 제독의 전적은 난중일기라는 그의 일기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일본 측 기록에도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적국인 일본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산도 대첩의 핵심은 하객진이라는 전술에 있었습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 모양으로 함선을 배치하는 전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하객진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함대가 일자로 늘어서 있다가 적을 유인한 후 갑자기 양쪽으로 퍼지며 적선을 포위하는 모습이었죠. 이순신은 먼저 소수의 함선으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추격해 들어오자 갑자기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선 함대가 학의 날개처럼 펼쳐져 적을 포위했죠. 결과적으로 일본 함대는 퇴로가 차단된 채 섬멸당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죠. 이 전술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공, 함선 분산 운용, 지형 활용 등은 현대 해군 전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적의 강점은 피하고 약점은 공략하는 비대칭 전략이 특징이었죠. 그 교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해상 전술의 교과서입니다. 그의 말이 강의실에 퍼지자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의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죠. 미국에서 온 듯한 해군 장교 지망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혁신적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욱 폐쇄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순신 제독 사후에
그의 혁신을 계승할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이순신 제독이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이순신은 치밀한 정보 수집, 지형 활용, 그리고 병사들을 아끼는 휴머니즘까지 갖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전투 계획뿐만 아니라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애도와 가족들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여기 보시는 것은 현대 한국 해군의 훈련 장면입니다. 여전히 이순신 제독의 전술적 원칙이 훈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의 활용과 기동성을 강조하는 전술이 계승되고 있죠.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관심과 존중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해군 교수는 계속해서 필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와 중세 한국의 군사적 혁신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진정한 시험대는 현대에 이르러서야 찾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전쟁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투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참호와 폐허가 된 산등성이 그리고 지친 표정의 한국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나 중세의 전투가 아닌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직접 겪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더 직접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았습니다. 1952년 10월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철원 북방의 작은 고지, 백마고지를 두고 대한민국 구사단과 중공군 38사단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흑백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연 속에서 총검을 든 채 돌격하는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죠. 강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 열흘 동안 백마고지가 1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투였죠. 애니메이션 지도를 통해 전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중공군은 병력과 장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죠. 하지만 국군 구사단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사단장의 리더십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당시 구사단장 김종호 장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종호 사단장은 백마고지가 함락되었을 때 직접 대대장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고지를 탈환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는 전 부대원에게 전해졌고 결국 국군은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며 백마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손실은 3,500명, 중공군은 무려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온 듯한 학생들도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군의 핵심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국군의 실전 경험과 전통이 인상 깊긴 한데 그런데도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면 한국은 미국 없이는 대응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한국군이 오히려 밀리는 건 아닙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미국 출신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쓴웃음을 짓고 일본 유학생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꽉 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질문한 영국 학생의 눈을 마주보며 차분하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숨어있는 편견을 먼저 짚고 가야겠군요. 한국은 단 한 번도 북한에게 먼저 고개 숙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군 부대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흰색 해골 문양이 새겨진 깃발과 군복 차림의 병사들 사진이었습니다. 백골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3보 병사단입니다. DMZ 최전방, 철책선과 바로 맞닿은 지역을 70년 넘게 지켜온 부대죠. 이 부대는 북한군이 가장 상대하기 싫어하는 부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화면을 전환해 실제 백골부대 혹한기 훈련 장면, GOP 초소 순찰, 사격 훈련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전 군장을 갖추고 훈련하는 장병들의 모습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백골부대는 6.25 전쟁 당시 24회의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대입니다. 지금도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 위상은 특별하죠. 강의실 내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일본 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고 질문했던 영국 학생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이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백골 부대는 매년 혹한기 훈련과 실전 대비를 통해 우린 전쟁을 피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정신으로 움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을 다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기는 숫자고 군대는 사람입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백골 부대는 대한민국이 단독으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질문을 던졌던 영국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존중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군사학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비대칭 전력이 존재하는데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핵은 분명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전환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선제 타격 시스템,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설명하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탐지, 방어,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로 보이는 중년의 청중이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동맹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군이 약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입니다. 다시 백골부대의 훈련 장면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장교들이 가장 놀라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군의 훈련 강도입니다. 특수전 훈련에서 미군 그린베레가 한국군 레인저 과정이 미군보다 더 힘들다고 증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국 출신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은 단독으로도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전략과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있죠. 물론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의존이 아닌 협력의 관계입니다.
조부모님 세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세로 국가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DMZ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존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현대 국방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미래 전략과 첨단 무기 체계를 소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실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사라지고 모두가 한국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백골 부대의 초소 사진을 배경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단지 과거의 역사적 위협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 있음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현대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K방산의 세계적 약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최신 무기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궁 방공 미사일 영상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폴란드, 호주,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죠. 주목할 점은 이 무기가 단순히 저렴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K9 자주포의 기술 사양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며 3분 이내에 사격 준비를 완료하고 1분 안에 철수할 수 있는 슈팅 앤 스쿠팅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극한 환경에서 태어난 무기죠. 폴란드 군사학도로 보이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폴란드의 K9 도입 소식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K2 전차입니다. 독일 레오파르드2와 미국 M1 에이브럼스와 견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죠. 특히 주목할 점은 K2 전차가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K2 전차의 특수 기능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고 물속에서도 운행하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K2는 최대 60도 경사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강을 건널 때는 스노켈링 장치를 이용해 4.1m 깊이의 물속에서도 운행 가능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많은 강을 고려한 설계죠. 독일 출신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드 대신 K2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솔직히 많은 유럽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방위에 가장 적합한 전차를 찾고 있었고 K2가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현재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사례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천궁 미사일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궁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20년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미 UAE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40km 고도의 표적까지 요격 가능하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수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지금까지 한국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주대첩에서 시작해 현대 방위산업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한국군의 정신과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은 약소국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혁신적이고 강인한 군대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일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 해군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학생과 교수들이 다가와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창밖만 바라보던 영국 국방대학 교수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령님, 오늘 발표는 제 많은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학기 저희 학교 특별 세미나에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킹스 칼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국의 정신. 그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DMZ 최전방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신, 세계에 알리리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